혼밥이란 국립국어원 우리말쌤 사전에 등재된 신조어로 혼자서 밥을 먹음 또는 그렇게 먹는 밥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혼자 식사하는 것은 영양 위험을 증가시켜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혼밥과 연관된 요인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고 배우자가 없고 소득이 낮고 삶의 질이 낮고 우울한 사람들이 혼자 식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네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가 발행하는 한국건강증진학회지 코리안 저널 오브 헬스 프로모션에 게재한 혼밥과 대사증후군의 관계성 연구 논문에 따르면 남녀 모두에서 혼밥을 하는 경우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올라가며 여성의 경우 그 정도가 남성에서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번 연구에서 대사증후군은 허리둘레, 혈청 중성지질, 혈청 HDL 콜레스테롤 농도, 혈압, 공복 혈당 등 5가지 위험 요인이 각각 질병 상태는 아니지만 3가지 이상의 요인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설정했어요. 연구팀은 2017-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65세 1만 717명의 성인을 최종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할 때 가족 및 가족 외 사람과 동반하는가 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루 한 끼 이상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한다고 응답한 9,763명을 동반 식사 집단으로 2끼 이상을 혼자 먹는 964명을 혼밥 집단으로 분류했어요. 대사증후군 5가지 위험 요인의 분석 결과 남성은 중성지방 수치에서만 혼밥 집단과 동반 식사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생긴 것에 반해 여성은 모든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한 혼자 식사하는 경우 라면이나 빵, 샌드위치, 김밥 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단품 위주의 식사를 선호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주로 먹으면서 많은 양을 빨리 먹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통계를 보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18년 약 1120만 명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22년에는 약 1360만 명에 이르렀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복부비만의 증가와 함께 이 같은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어요. 다음은 한국대사증후군 포럼이 제시한 대사증후군 예방 10계명 2. 하나, 복부비만 경계하고 팔다리를 튼튼히.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복부비만이에요. 수시로 허리둘레를 측정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나온 사람은 10중 8구 대사증후군이랍니다. 2. 규칙적인 생활운동 습관화. 규칙적인 운동은 체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요. 일주일에 3회, 하루 30분 이상, 약간 빠른 속도의 만걸음 걷기 등은 복부비만 예방을 위하여 권장되는 운동이랍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좌식 대신 입식으로 생활 방식을 전환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돼요. 셋,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 늘리기. 고탄수화물 식품과 당 및 설탕 등은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아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높이거나 복부의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이죠. 또한 과량의 유지를 사용하는 튀김, 볶음 요리보다 찜, 굽기 등의 조리법을 이용하면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넷, 생선과 견과류 섭취를 늘리기. 육류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고지방 식품이기도 하므로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에는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항염증 및 항열소파 능집 효과가 있으며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이 된답니다. 5. 식이섬유소 많이 섭취하기.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식이섬유소는 탄수화물 및 콜레스테롤의 배설을 촉진하여 혈당과 LDL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곡류의 식이섬유소는 포만감 증대 및 장통과 시간 단축 효과로 열량 섭취가 감소하므로 비만을 예방할 수 있어요. 6.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하기. 대사성 산화물질의 축적을 억제하는 항산화제는 거의 매일 섭취해야 해요. 특히 비타민 D와 칼슘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이용이 효율성을 높여줘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설시켜서 혈압을 조절하므로 짜고 맵게 먹는 식습관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마그네슘은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위험을 낮춰줘요. 7. 금주와 절주. 과음하면 중성지방을 합성하여 지방간을 유발하고 복부비만을 심화시키는 등 대사증후군을 악화시켜요. 금주가 제일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하루 소주 12잔 미만이 적절해요. 8. 금연하기.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100번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담배에 들어있는 여러 위해 성분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에 상처를 내어 만성염증 질환을 유발하여 대사증후군을 악화시켜요. 9. 충분한 수면으로 피로 스트레스 해소. 피로와 스트레스는 암이나 심장병을 비롯한 만병의 근원이 돼요. 사고방식,
지나친 걱정이나 집착 내려놓기 등 스트레스를 피하는 능력을 길러야 해요. 아울러 충분한 수면으로 올바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법이랍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에는 대사증후군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전문가로부터 대사증후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은 중요한 예방법 중 하나예요. 이상으로 혼밥으로 인해 간단한 식사 해결 및 빨리 먹음으로써 건강상 유해한 점이 많은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상 헬로우 헬시였습니다.